일단 처음에 거기 그 공장에 가서 처음 그 덱트랙 위에서 해봤을 때는 그냥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조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놓을 때도 그랬고, 근데 하면서 지금 기억으로 조금 재미있었던 거는 뭐 그 위에 뛰어서 올라가 서보기도 하고 걷다가 타보기도 하고 뭐 의자에 앉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좀 마음처럼 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네. 근데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제가 거기에 약간 적응하는 그 순간이 그냥 몇 번 안 되지만 그런 순간을 좀 느낄 때 뭔가 내가 얘를 약간 뭐라 그러지? 제가 이 덱트랙에 길들여지는 건지 아니면은 이 덱트랙이 저와 뭔가 어우러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순간이 느껴졌을 때 조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네. 네, 덱트랙은 무대 장치에서 사용하는 기계 중에 수평 운동을 하는 바닥에서 움직이는 기계 장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바닥에 숨어져 있는 트랙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련의 주로 뮤지컬에서 집이라던가 뭐 건물 혹은 공간의 바닥 이런 어떤 공간을 주로 이동시켜 가지고 장면을 전환하는 그런 용도로 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놓고 입력된 값을 그냥 재생하는 식으로 사용하는 게 거의 일반적인 사용 방법이죠. 이 공연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게 새롭게 개발된 부분이기도 한데 생명력 좀 뭔가 기계 장치에 생명력이 더 들어간 부분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무용의 어떤 그 즉흥성 때문에 사실 미리 프로그램해서 하기는 좀 어려웠고 변화하는 거에 즉각 대응하다 보니까 저희가 즉흥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그때그때 속도도 조절하고 타이밍도 조절하고 방향 전환도 그때그때 보면서 조절하는 식으로 약간 반자동 기능을 썼죠. 사실 이 프로젝트 자체가 뭐 덱트랙 단순화해서 얘기하자면 덱트랙의 생명력을 어떻게 부여할 거냐, 뭐 덱트랙이라는 되게 기계적인 요소에다가 어떻게 인간이 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정서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이제 무용 그리고 되게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하고의 되게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서로 상호관계를 탐구하다 보니까 사실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좀 투영돼 가지고 그래서 이 기계가 좀 더 정서적으로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없었다면 그냥 기계 자체만의 움직임 가지고는 사실은 구현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되고, 기존에 사용됐던 것처럼 그냥 사물만 움직일 때 하고 얘가 유기적으로 실제로 등장인물하고 같이 어떤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거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에서 시작을 한 프로젝트죠. 그런 식으로 쓴 사례는 과거에는 없었고요. 그래서 첫 그림의 복선이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충돌할 때 그 얘기가 되려면 부딪히는 순간 쭉 밀려가야 될 것 같아요. 중간까지 오면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잠깐 숨을 고르고 그때부터 좀 느려지면 어떨까. 그게 반복이 한 번 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밀려가지고 다시 자세 잡고 밀어 올리다가 중간쯤에 한번 이렇게 에너지를 응축을 했다가 확 밀어 올리면은 쭉 혼자 올라갔다가 이 카메라 기울어지면 우 흘러내리면은 받아가지고 다시 밀고 올라가는 거. 이번에는 그냥 끌고 올라갔다가 그냥 그 상태로 있는데 송이는 도망가고 얘가 따라오고 그 상태로 다시 왔으면은 송이가 잡으러 가고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시소에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재밌지 않을까. 앉아서 있는데 얘가 쓱 기울어지는 거예요. 팔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팔로 같이 있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욱 밀려서 떨어지면
가다가 다치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몸이 이렇게 머리 이렇게 돼요. 네. 이제 영화 촬영인데. 쭉 미끄러진다. 온다. 네. 네. 그렇지. 이렇게. 이건 괜찮네. 근데 밀리면서 자세를 바꿔가지고 얘를 멈추기 위해서 네. 전환을 해주세요. 빨리 내려간다. 이렇게. 이게 제가 무게를 주려고 만약에 이제 힘이 에너지가 잡아 당길 때 그 다음 사이클을 이렇게 할 때 이게 사실 훅 이렇게 내려갈 거거든요. 당겨 올리고 훅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 트랙 움직임도 쭉 딸려 올라가다가 약간 밀렸다가 다시 딸려 올라오고 이렇게 이런 식의 이게 생길 거예요. 이게 약간 늪지대 같은 데라서 땅에 꽂고 잡아당겨야 하는 느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꽂고 당기면 일단 실제로 땅에 같이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한 소리가 생각나서 그런지 이야기꾼 약간 이제 장면을 만드는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 지금 여기는 어떤 곳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곳에 속해 있는 인물이야. 그런 거 되게 좋았고 이거를 몇 번 확 보여주면요 그다음부터는 식당에 안 돼도 네. 상상할 수 있잖아요. 네. 아직 자신이 그런 경험을 갖고 있구나.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처음에는 관계성 가지려다가 네. 어떤 지점이 갔어요. 네. 재밌네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하면 되겠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 있는
상만이랑 같이 이렇게 무용 작업을 했었는데 예술에 대한 관점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술가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그냥 예술을 굉장히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쥐 흔들고 녹여내서 이렇게 유연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우연성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 우연성을 그러니까 좀 과정을 중요시하는 작업을 좀 많이 했어요. 뭔가 이게 짜여진 틀 안에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항상 우연성을 발견하려고 능동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뭐 그렇게 가서 흥미를 찾아서 뭔가를 이렇게 자유롭게 뭔가를 구축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물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100% 나의 의지에 의해서 이 물체가 움직여져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뭐 기존에 있었던 보통 사용하는 물체 같은 경우는 근데 요번에 것 같은 경우는 움직여지는 물체 그리고 그 위에 내가 위에서 거기에서 뭔가를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도 있었고 근데 그 위에서 뭔가 계속 우연성을 찾기에는 적응돼야만 하는 시간적인 어떤 그런 여유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트러블이 계속 있었던 게 이제 어경준 감독님 같은 경우는 딱 이제 정확한 계획 아래서 정확하게 뭔가가 행위가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이제 성사가 돼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작업을 해 오셨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짜여진 틀 안에서만 움직이면은 뭔가 발전이 없어요. 계속 여기 안에서만 맴돌 거예요. 약간 그런 데서 트러블이 왔는데 스토리와 즉흥이었던 것 같아요. 스토리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계획이거나 뭐 정확성 막 이런 그쪽의 한쪽 이제 그룹이었던 것 같고 결국은 저희가 처음부터 스토리로 접근을 했고 스토리가 무너져 가는 거 그러니까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어떤 가야 될 방향 같은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떤 스토리든 관계없다.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제 그런 거였고 작업을 반복하면서 야 스토리가 없이도 되게 즉흥적으로 뭔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이 서서히 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신뢰가 좀 구축이 되고 그러면서 마치 내가 아무거나 던져도 저쪽에서 뭔가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관계가 되는 어느 지점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뭘 해도 상관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아까도 좀 약간의 즉흥을 좀 해봤는데 그냥 이쪽에서 던지면 나도 거기에 맞춰서 뭘 해보고 이런 어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어떤 그 연결 같은 게 좀 생긴 것 같아서 그 연결고리에 이제 엄밀히 따지면 저하고 움직이시는 분들하고 사이에 연결이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접점이 이 덱트랙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연결이 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바깥에서 이걸 하지만 그 무대 위에서 그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덱트랙 위에서 움직여졌을 때 이 솔로 피스가 움직임이 어떻게 보일 거냐라는 것에 대한 목적으로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논리적인 부분이 최초에 이걸 하려고 했었던 목적이랑 좀 다른 부분이어서 이거에 뭔가 지금 말씀하신 어떤 방법론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송이 입장에서 약간 원래 있었던 움직임을 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애매한 상태로 이렇게 갈 것 같으니까 오히려 지금 했었던 피스가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움직임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덱트랙이 멈춰지거나 빨리 가거나 했을 때 몸이 이렇게 저희들이 수동적으로 이렇게 반응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받아서 좀 즉흥적인 움직임이 들어가면 어떨까. 그 어제 제가 막 못 풀면서 저 장난을 막 하듯이 그치 그거 흐름도 타는데 뭐에 주도성이 가져가는 거.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이제 던져볼게요. 송희 씨한테 움직임을 한번 던져볼 테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 만든 거랑 기존의 거랑 좀 섞어가지고 그냥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느려졌다 뭐 그다음에 좌우로 움직이는 그 기본적인 패턴을 반복하면서 좀 변화를 줄게. 크게
연습하면서 많이 했던 건데 제한을 두고 움직이는 건데요. 여기 끝에 모서리만 쓰고 가운데는 닿지 않게 가생이만 사용하세요. 걷던지 기던지. 네. 그럼 만약에 승려로 나가시면은요, 그냥 나오세요. 그러니까 나와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그다음에 다시 들어갈 타이밍을 찾으세요. 작업하면서 가끔 얘기했는데 물론 움직이는 건 저희지만 각자의 탐구의 영역이 다 있는 거거든요. 영상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그 영역이 있기에 저희가 뭔가 더 이렇게 픽스시키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두 분이서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그거는 솔직히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두 자유로움이 충돌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냥 근데 그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충돌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긍정적으로 충돌했기 때문에 지금 작업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덱트랙이라는 어떤 무대 기술 장치가 있는데 이게 평행 운동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지? 그냥 그 생각. 근데 그것도 어떻게든 이걸 해야 돼, 고민해야 돼가 아니라 뭐 할 수 있지? 끝. 이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뭘 할 수 있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반대의 경우가 오히려 최악이거든요. 뭘 할 수 있을지 답이 다 나오면 탐구 영역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이 그 출발점은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는.
모든 포커스가 덱트랙과 무용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형식에 치우쳐서 갔던 것들이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다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덱트랙 올라갔을 때 사실 저희 많은 움직임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더 미니멀하고 더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더 부자연스럽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은 더 여기에 순응하게 만들까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되게 자유로워졌잖아요, 저희가. 평면적인 공간도 되게 입체적으로 바뀌었고, 결국에 저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는 결국에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자연스러운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외면받지 않는 것들, 결국에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들이 기계가 더 많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은 인간은 소외된다라는 거에 대한 궁극적인 어떤 그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되게 그걸 잘 해소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아파트는 사실 무용수들의 즉흥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만 씨가 나름 덱트랙의 직선 운동을 가지고 이런 착시나 환상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런 이제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스토리 기반의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걸로 뭘 할 수 있는, 뭘 표현할, 뭘 느낄 수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연습을 만들다 보니까 포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구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정제되고 때로는 뭐가 생기면서 계속 진화하는 게 뭐가 만들어지는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누군가가 먼저 뭘 툭 던지고 그러면 그걸 받아서 또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또 뭔가를 던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어 그리기 같은. 저도 처음에는 막 이거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했지만 그걸 어느 순간 딱 여는 순간 저쪽에서 또 다가오고 다가오는 게 또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또 새로운 그림이 덧붙여지고 이렇게 뭔가 살이 붙으면서 모양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체험하게 된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많은 사람의 어떤 그 지성이 모여서 하나의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작은 체험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저희가 처음에 이거 이제 했을 때 트랙이 이제 좌우로 움직여지는 과정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에 대한 반대 작용을 해줬을 때 다른 누군가가 거기에 반응해줘서 몸이 형태가 변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최초 아이디어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뭐 거기 안에서 이제 좀 에너지에 대한 질감이라든지 뭐 좀 더 에너지가 좀 더 둔탁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섬세하게 한번 바꿔보자. 몸에 직접적인 터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직접적인 터치보다는 뭐 옷을 통해서 좀 더 간직접적으로 좀 더 에너지를 줘보자. 이런 식으로 좀 더 디벨롭이 되다가 나중에 이게 복합적으로 가져서 완전히 수동적으로 반응하던 것이 뭐 때로는 거기 수동적인 거 안에서 좀 능동적인 것도 같이 섞여서 들어가고 이제 그게 이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즉흥적으로 움직여지면서 그 뭐 흥렬형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반응하다가 나는 이렇게 했는데 어떤 순간에는 복합적으로 가지더라. 근데 그런 데서 좀 흥미로웠다. 그런 것들이 수용이 되면서 이게 모여지면서 자꾸 작품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 이제 좀 나름대로 기승전결도 생겼던 것 같고 디렉션을 계속 주셨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와서 실제적으로 덱트랙을 이동하면서 어떻게 컨트롤하면은 이게 조금 더 보이겠구나 해서 컨트롤 방식도 조금 변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변해지고 이게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져가는 과정에서 잘 이렇게 완성이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즉흥성으로 많이 열어두고 시작했던 그 과정이 반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픽스가 됐다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은 상만이가 저에게 반응을 주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도 반응을 받는 입장에서 어떠한 부분에서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해지는 약속들도 생기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그 덱트랙을 조작하시는 어경준 감독님도 반복적으로 뭔가 처음엔 즉흥적으로 뭔가 조작을 하셨지만 저희들의 패턴을 보면서 또 움직임의 형태의 변화를 보면서 또 익숙해지셨고 그래서 그렇게 반복해서 익숙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장난감이라는 그 하나의 파트가 조금 더 체계화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흥미로웠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사실은 이게 한 사람이 어떤 신체에 자극을 주고 한 사람은 그 자극을 뭐 수능에서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끌려가기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사실 저희 무용 작업 안에서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다르게 보였던 점은 덱트랙 그 반응을 주는 사람이 덱트랙 위에 있고 어떤 무대 움직여지는 기수 위에 있고 그다음에 그 반응을 받는 사람은 고정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라고 해야지? 기술적인 부분에 올려졌을 때와 올려지지 않은 사람과의 어떠한 관계? 그 기술, 그러니까 덱트랙이 주는 그 덱트랙이 매개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상 하는 뭐 비슷한 무용 안에서도 쓰는 작업 방식이긴 했지만 이게 또 다르게 보여지는 부분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뭔가를 이렇게 던져서 이제 넣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상만 씨도 뭔가를 느꼈던 것 같아. 야 이거 뭔가 될 것 같다. 근데 어떤 본인의 의도와는 리듬이 이제 싱크로가 안 맞은 상태였지. 그래서 안 났겠죠. 그 순간에 이제 처음으로 뭔가 탁 연결된 것 같은, 처음은 아니지만 제대로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약간 하면서 전율이 있었거든. 이렇게 달구지를 밀면서 막 뭐 이러면서 뭔가. 근데 이제 그때 상만 씨는 나름대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좀 이렇게 시나리오를 짰던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근데 이제 그 생각했던 리듬하고 제가
달구지 미는 리듬하고 뭔가 다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말하다가 이제 느껴진 건데 스토리에 제가 이제 머릿속에 사전에 갖고 있던 제 이야기에 집중하던 거에서 제가 좀 즉흥으로 이렇게 뛰어들게 된 계기였고, 상만 씨는 오히려 반대로 즉흥으로 시작을 했다가 본인의 스토리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어떤 크로스되는 접점이지 않았을까? 그 이후로 오히려 좀 뭔가 서로 조금씩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가게 된 접점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때는 저는 이제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즉흥을 통해서 픽스된 것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결론이 결국에는 송이는 계속 수동적인 거였고 저는 계속 그 수동적으로 반응하게끔 리드하는 사람이었던 걸로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게 끝났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마지막 저희 연습 때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다시 재조율이 들어가서 스토리의 라인이 이제 결국에는 송이가 능동적인 어떤 내가 굳이 주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움직여지게끔 가서 오히려 반대 개념으로 또 들어가는 그쪽으로 라인이 다시 이제 재조정됐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예. 제가 순간 기계가 됐었어요. 하면 할수록 실제로 저희가 트랙이 움직여지는 데 있어서의 달라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나를 이 순간에 나를 좀 더 배려해주고, 이 순간에 뭔가 실제로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고, 뭔가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진짜로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그 수동 조작을 하시는 어경준 감독님의 표정을 봐도 되게 진지하시고 같이 호흡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되게 엄청난 해소감을 느끼고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았던 것 같은데, 저는 딱 이 상황과 이게 적당한 비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표류기 작업에서 어경준 감독님은 아빠 같은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고, 남기훈 작가님은 엄마 같은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고, 저희들은 자식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이 트랙 위에서 얼만큼 재밌게 노느냐, 그걸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에서 좀 잘 저희를 또 이끌어 주셨고. 예, 저희 영상 감독님 같은 경우 이제 삼촌 역할. 맞아요. 삼촌. 맞아. 예. 이게 좀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예. 저는 이거는 초반에 생각했었고요. 감독님들한테도 살짝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 대트랙 위에 감독님들을 한번 세우고 싶었었어요. 그게 어떻게 우리랑 다르게 또 거기서 반응이 일어날까, 이런 게 좀 많이 궁금해서, 만약 하루가 더 남는다면 그런 작업을 한번 시도해 봤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한 가지는 저희 그 장애물, 한 사람이 덱트랙 위에 어떤 장애물을 들고 있고 덱트랙 위에 있지 않은 그 두 사람이 뭔가를 이것을 피하기 위해 뭔가 아둥바둥하는 그런 게, 저는 그냥 제가 그 몸소 할 때 되게 재미를 느꼈었거든요. 그냥 실제로 그 부분을 조금 더 접근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좀 다른 시점인 것 같기도 한데, 덱트랙이 그냥 되게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것에 저희가 과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직선 운동이 아닌 어떠한 조금 더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 레일이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원형이나 다른 어떠한 경로로 이동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가능성, 그러니까 그 위에서 또 다른 움직임들이 더 발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다른 시도도 더 열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홍예령 형이랑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감독님들이 마지막에 우리 와가지고 저희가 저희가 했던 거를 조작을 하고. 저희가 조작을 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도 해봐도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잠깐 지금 트랙이 계속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낮았는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낮아 있는 상태에서 홈을 또 이런 식으로 끼워서 좀 다른 공간이 느껴지게끔 해주는 것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고, 그냥 그 정도.
앞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이런 방식의 실험을 계속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대 장치의 움직임에는 무대 기계 움직임의 기본적인 뭐 한 3-4가지의 기본 움직임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바닥에서의 직선 운동, 회전 운동, 상하 운동 이런 식의 상하 운동이 뭐 바닥에서 올라오는 상하 운동도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상하 운동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들어가거나 조합되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또 이렇게 한꺼번에 그 요소들이 같이 들어와 있을 때 이럴 때 상당히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우리 사실은 뭐 기존에 있었던 테크놀로지고 흔히 봐왔던 것들이거든요. 뭐 태양의 서커스니 뭐니 뭐 흔히 봐왔던 건데 이 사람들이면 되게 다른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제 그네들이 되게 첨단의 막 제어 장치라던가 정말 우리가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하지만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저 제어 장치가 그렇게 고가의 상당히 어려운 그런 테크놀로지가 아니에요. 되게 저렴한 그런 테크놀로지인데 사실 되게 고가의 그 장비로 구현할 수 없는 움직임들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드는 생각이지만 좀 그런 메시지를 좀 주고 싶은 거죠.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게 누구랑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일루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이 무대 위에서 구현하는 가장 큰 어떤 일루전인 것 같아요. 대신에 근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만큼 이제 그렇죠. 익숙해지고 네, 네. 편하게 다룰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우리가 받았던 이 지원 기금이 정말 의미가 있었던 게 뭐 흥렬 씨도 아까 이제 뭐 좀 전에 대화에서 그런 얘기 나왔지만 그러니까 과정에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부담감으로 할 수 있는 이 실험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는지를 좀 느끼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